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수영대회를 앞두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홍보대사를 맡아 정부 지원을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대회 붐 조성에도 시동이 걸렸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목포시청과 문화재청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곡성에서 실종된 농장주가 살해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새마을장학금 지원 조례가 41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통 끝에 광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본회의 통과만 남겨졌습니다. 세계수영대회가 4개월이 앞으로 다가왔지만 문제는 분위기 조성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구원투수로 나섰는데요. 수영대회 조직위도 본격적으로 대회 알리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오는 7월 12일에 개막하는 세계수영대회를 앞두고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회의를 처음으로 열고 대회 기간 폭염이나 선수단 수송 대책 등 준비 상황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특히 대회 성공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한 참가를 강조했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권의 43%가 이번 세계수영대회에 배정돼 있다며 북한 참가를 권유했습니다. 지난주 스위스 로잔에서 문체부 장관께서 북한 측에 초청장을 전달하셨습니다. 북한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영대회 조직위는 이 총리와 국악인 오정혜 씨를 대회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홍보대사로서 분위기 띄우기에 기여한 점을 토대로 한 겁니다. 이로써 홍보대사는 국내 수영계를 대표하는 박태환, 안세현 선수를 포함해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조직위는 또 오늘부터 온라인 스토어를 열고 마스코트 인형과 텀블러 등 10여 종의 대회 기념품을 판매합니다. 4월 말에는 광주에서 유명 아이돌 그룹이 대거 참가하는 한류 콘서트를 개최해 전 국민적인 관심과 함께 대회 개최 열기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가 세계수영대회 선수단의 수송로 교통체계 운영을 위해 협업팀을 구성했습니다. 협업팀에는 광주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수영대회 조직위 등 5개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선수단의 안전한 수송 노선 확보에 주력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22억 원을 투입해 선수촌과 경기장 간 수송로에 노후 교통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다소 흐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북쪽 한기의 영향으로 빗방울이 눈발이 돼서 날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하늘에 구름도 많은 모습인데요. 오후 들어서는 날이 점차 개면서 하늘도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청명한 하늘빛은 마주하기 어렵겠는데요. 바로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서쪽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후 들어 광주 전남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짙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 1.5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낮은데요. 한낮 기온은 8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검찰이 목포시청과 문화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서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목포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목포시청 도시문화재과와 도시재생과입니다. 검찰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직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시 반 정도 오셨다는 거. 담당자라든가 이렇게 관련되신 분들 그런 것 같아. 컴퓨터 안에 대부분 이제 내장돼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검찰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문화재청과 목포시청 자료들을 이미 제출받을 수 없어 영장을 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지정될 것을 알고 손혜원 의원이 지인과 친척 명의로 건물 10여 채를 사들였다는 의혹 보도를 했었습니다. 이후 자유연대 등 일부 보수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혐의로 손 의원을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서울 남부지검이 본격 수사에 나선 겁니다. 이와 관련해 손 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의혹을 제기한 특정 언론사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다른 팀들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희는 굉장히 철저하게 그 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 사업과 선의원의 부동산 매입 경위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곡성에서 실종된 50대 농장주가 살해된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에서는 핏자국이 나왔고 통장에서는 돈이 인출됐습니다.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를 붙잡았는데요.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곡성에서 배농장을 운영하는 59살 홍모 씨가 실종된 건 지난 16일입니다.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곡성의 한 폐교 건물 인근에서 홍 씨의 차량을 발견했을 때 차량에는 범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발견된 홍 씨의 차량 뒷좌석에서는 눈으로 구분할 수 있을 만큼의 피가 발견됐는데 감식 결과 이는 홍 씨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홍 씨가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러다 실종 직후 누군가 홍 씨의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는 은행 CCTV 영상을 확인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차량을 몰고 다닌 50살 김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아 김 씨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기 한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아직 말이 없으니까요. 경찰은 차량이 발견된 폐교를 중심으로 수색을 계속하는 한편 실종 당일부터 지금까지 용의자 김 씨의 행적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기소된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의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전기철 판사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29살 A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에서 4월 사이 광주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다툰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만 3살짜리 아이 4명을 27차례에 걸쳐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혜 논란을 빚어온 새마을 장학금 조례가 광주에서 41년 만에 폐지될 전망입니다. 오늘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새마을 회원 자녀들에게 세금으로 지급되온 장학금에 대해서 지급 근거인 조례까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이 폐지를 요구한 지 1년 만입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폐지하라, 존치하라. 대립하는 주장 속에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안이 다시 광주시의회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숙고와 진통을 거듭한 끝에 행정자치위가 내린 결론은 조례 폐지였습니다. 이유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히 논란이 지 1년 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이제 본회의 처리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미 광주시와 자치구 예산이 전액 삭감돼 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새마을회도 유신 적폐로 몰린 것이 억울할 뿐 특혜를 바라지는 않는다며 사실상 조례 폐지를 수용했습니다. 너무나도 이슈가 많고 필요 없는 이상한 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폐지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새마을 장학금 예산 지급의 근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41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서울과 경기, 제주에서도 조례가 폐지됐지만 자치구 조례로 운영되거나 다른 장학금과 통합 운영되며 새마을 장학금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했다는 가장 또 모범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좀 공정하고 균등한 사회로 가는 그런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끈질기게 새마을 장학금 폐지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3.1운동은) 전국적으로 일어난 항일 독립운동이었지만 우리 지역에서 전개된 상황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광주와 전남 그리고 연해주 고려인들의 3.1혁명을 재조명해보는 학술 세미나가 오늘 열립니다. 네, 발제를 맡은 노성태 광주국제고등학교 수석교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학술 세미나에서는 어떤 내용을 발제하게 되시는 겁니까? 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가 강주 3.1운동의 재조명입니다. 네. 부제가 붙어 있거든요. 네. 판결문을 통해서. 그래서 판결문을 통해서 그때 당시 이제 103명이 재판을 받았는데 강주 3.1운동이 어떻게 모의가 되고 준비되고 전개됐는지 그리고 시루트는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요. 103명의 이제 직업이라든가 나이, 성별 그리고 거주지 등을 통해서 어떤 분들이 참여했고 투정자가 누구였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실제 판결문과 비교해 봤을 때요. 어떤 부분들이 좀 잘못 전해져 오고 있을까요? 강주 3.1운동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이제 1965년 신동아 그 3호로에 이제 최한영이라고 하는 당시 참여했던 그 선생님께서 쓰시게 되는데 46년이라 지나다 보니까 그 해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글을 그대로 이제 66년, 93년 강주시사에 쓰게 되고 또 강주시사 것을 기본으로 해서 뭐 양임동 백년사라든가 서피아 백년사가 쓰여지게 되니까 다른 연구 없이 그대로 베껴 쓰다 보니까 판결문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최영종 목사가 서울에 올라갔던 날짜도 틀리고요. 남궁역 집에서 모의했던 날짜는 시사가 3월 5일인데 판결문은 3월 6일로 나오고요. 이창호라든가 김윤호의 그 형량이 3년호 돼 있는데 뭐 김윤호는 이윤호의 5기이고요. 4개월입니다. 그리고 이창호도 6개월이고요. 뭐 이런 많은 점에 차이가 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연구를 해보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 3.1운동 100주년 좀 뭐 특별한 해잖아요. 그래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학술 뭐 심포지움을 하게 되는데 뭐 제가 뭐 발제자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해고가 아닌 당시 사람들의 생생한 기록이 뭐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판결문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판결문을 들여다봤는데 뭐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판결문을 통해서 본 강주 3.1운동 이렇게 주제를 정했다가 3.1운동 재구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주 3.1운동의 재구성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많은 게 좀 바뀌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이 그동안은 왜 이렇게 그럼 잘못된 부분들이 내려져 왔을까요? 저도 뭐 연구자입니다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뭐 강주 3.1운동에 관한 논문 한 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근대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최한홍이 당시에 직접 참여했던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이분이 해고담을 그대로 믿었던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판결문이 지금 뭡니까? 그 인터넷에 이렇게 정리돼서 뜨게 된 게 뭐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의 원문을 그 전문가들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던 점도 아마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연구가 조금 더 활발하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이 앞으로 더 필요할까요? 뭐 이제는 출발인 것 같고요. 이제 그 이후에 강주 3.1운동에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후속으로 이렇게 진행돼야 될 것 같고 강주 시사를 비롯한 기존의 책들은 다시 서술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덧붙인다면 우리 지역은 그 항일 독립운동의 성지이거든요. 임진왜란 의병, 한말 의병, 항일 뭐 3.1운동, 독립 강주 학생 항일운동. 그런데 항일 독립운동사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새로 항일 독립운동사도 쓰여지고 또 기리고 개성하기 위한 뭐 기념관 같은 것도 설립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이 항일에 대한 어떤 진원지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이 서서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한전이 실시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조직을 정비하고 한전공대 유치에 따른 기여금 규모 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전공대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한전 측에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른 지자체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김용록 전남지사는 처음으로 기여금 제공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지원금의 규모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한전공대 관련 연구시설과 클러스터 부지를 마련하는 비용과 도시계획 기반시설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전공대 부지개발 지원금 규모와 인허가 지원 등의 내용은 다음 달 중으로 체결돼 실시 협약에 담길 예정입니다. 한전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 또 공공기관이 어느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각기 협의를 통해서 전라남도는 이달 안에 한전공대 설립을 지원할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고 실시 협약이 마무리되고 나면 전담 조직을 가칭 한전공대 설립 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해서 관련 업무 처리에 집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전 측은 다음 달 말까지 한전공대 설립 관련 최종 용역 보고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안에 마스터 플랜을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대학의 교과 체계뿐만 아니라 에너지 신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청사진이 함께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수 인력들하고 함께 팀워크가 돼가지고 이 에너지 신산업에 관련한 R&D 개발, 거기에 이제 학교 최우선 순위가 주어져야죠. 이 같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한전공대 착공 시기는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동남권 혁신 성장 전략 심포지엄에서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과 출자 회사 가운데 400여 곳을 혁신도시 이전 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들 기관 가운데 전력산업과 정보통신, 문화예술, 농업 기반과 관련한 기관은 기존 기관과 연계성을 고려해서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광주시가 개청 이후 최대 규모로 신규 공무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광주시는 올해 행정직 518명과 기술직 329명 등 모두 847명을 지방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직급별로는 9급이 79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8급은 50명, 7급은 25명입니다. 부정한 국회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정하겠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국회의원들의 5.18 왜곡과 폄훼 행위를 규탄하고 5.18 전국화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5.18 정신과 민주주의 역사 발전을 부정한 국회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가폭력에 맞선 5.18 민주화운동 계승을 위해 민주주의 역사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현장 체험학습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며 5.18 관련 도서와 자료도 전국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지원과 협조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가 광주에서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20개 학교에서 29명의 고교생이 교사 부모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학생 졸업과 교사들의 전보 인사로 현재는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다음 달 개학 후 현황을 다시 파악해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있다면 순회 발령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가 결성됩니다. 시민추진협의회는 오는 22일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국방부에서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의 조속한 선정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이전 사업의 강력한 추진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추진협의회는 350개 개별단체와 200여 개 시민사회연합단체 등 3만 5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석기 내란 음모 조작 사건 피해자 광주구명위원회는 어제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기 의원을 오는 3월 1일 3.1절 특사로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구명위원회는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대법원은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 선동죄라는 죄를 씌워 9년형을 선고하고 6년째 옥에 가두고 있다며 사법농단의 피해자인 이 의원은 당장 사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지역 조합장 선거 입 후보자들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광주 지역 18개 조합 선거에 출마한 입 후보 예정자와 임직원 등 50명은 준법 정책 선거를 실천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후보자들은 손 피켓을 들고 돈 선거를 척결하고 공명선거를 진행하겠다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광주시가 2년간 규제 없이 사업이 가능한 규제 자유특구 지정을 준비 중입니다. 광주시는 오늘 4월 도입되는 규제 자유특구 제도에 대비해 최근 수요조사를 통해서 첨단 과학산단의 에너지 신산업, 진곡산단의 친환경 자동차, 그리고 첨단 3지구의 인공지능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20일까지 3개 사업과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2차 수요조사를 하고 특구 지정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과거 연해주에서 항일운동을 하던 선조들의 후손 고려인들이 3월 1일 마을 어린이공원 일원에서 만세 재연 행사를 엽니다. 3.1절 노래, 고려인 독립군가 등을 재창하고 독립선언문도 낭독하는데요. 3월 한 달간 광주 YMCA에서 광주 지역 항일 인사와 고려인 선조들의 독립운동을 연결하는 사진기록 전시도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광주 북구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교복 나눔 장터가 열립니다. 셔츠나 블라우스 등은 2,000원, 재킷 5,000원 등 교복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데요. 수익금은 장학금으로 전액 기탁됩니다. 한편 오는 27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도 오전 10시부터 4시간 동안 교복 나눔 행사가 진행됩니다. 가수 김원중 씨 등 지역의 예술가 20여 명이 통일을 염원하는 앨범과 함께 순회 공연에 나섭니다. 광주부터 암스테르담, 베를린을 잇는 코리아 유라시아 로드런인데요. 앨범 수록곡들을 들어볼 수 있는 쇼케이스는 26일 오후 8시 남구 사동 광주 음악산업진흥센터 피크 뮤지컬에서 열립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학문적인 논쟁까지 나이와 장소를 초월해 우정을 나눈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음악 낭독극으로 풀어낸 공연 조선 브로맨스가 26일 광산동 월봉서원에서 열립니다. 바리톤 권용만과 테너 장호영이 각각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 역할을 맡고 노래 사이사이에 해설을 곁들여 이해를 도울 예정입니다.